학생들 수고 많았어요. 마지막이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팀워크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찬성 측 먼저 입문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자, 시작하세요. 찬성 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의 심각한 범죄 행위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더 나은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 찬성 측은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은 소년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소년법을 폐지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찬성 측의 첫 번째 주장은 소년법이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입니다. 이는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길리건의 조사에서 학위를 따는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률을 0%로 만든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으로 보아 교육으로 충분히 청소년의 교화를 이뤄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대학 과정 수업을 가르친 결과 200명 중에서 300명쯤 되는 재수자 중 단 한 사람도 재범으로 교도소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청소년의 인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이 중요하다입니다. 자신의 잘못의 크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청소년 범죄의 처벌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죄에 비해 형벌이 약화되어 범죄자는 자신의 죄의 크기를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된다면 결국 더 크고 심각한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전의 전례로 인하여 약한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장은 소년법으로 인하여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받고 있다입니다. 이는 천안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같이 한 번만의 처벌로 인하여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받고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은 죄의 중대함을 모를 수 있고 이는 오히려 피해자를 향한 원망으로 먼저 제2차, 3차의 피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찬성 측은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소년법이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소년법을 폐지한 후 소년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교화를 이루어낸다면 현재보다 범죄율과 재범률이 감소한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찬성 측의 입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대측 입문자 나오세요. 시작하세요.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강릉 폭행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생기발랄하고 순수한 청소년에 대한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범죄가 주목받고 있는 와중에 소년법을 이용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을 폐지함으로써 아동들에 대한 형벌 강도를 높이는 것이 과연 미래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아동들에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첫째, 청소년들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므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 미성숙하며 자신의 죄를 뉘우칠 가능성이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같은 조건의 처벌을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년법 폐지의 전제는 청소년이 어느 정도 성인과 동등한 지성과 지능을 갖는다는 것인데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청소년은 사물의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들은 성인들에 비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범 50.4%가 하류층에 속했으나 상류층인 미성년범은 0.8%에 불과했습니다. 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들은 환경에 따른 행동들이 많기 때문에 형벌도 성인들과 다르게 받는 것이 옳습니다. 둘째,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말 소년법을 한 번 개정하여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혔으나 18세 이하 범죄자 발생 비율과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급증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지만 살인, 강간 등의 흉악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FBI에서 청소년 범죄율을 조사해본 결과 청소년 흉악 범죄가 6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에게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성인보다 낮은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조화의 목적을 두고 향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 소년법 폐지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반됩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989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국이 이 협약을 지키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유엔 아동 권리 협약 37조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제40조는 정부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이 사회에 복귀하여 건설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장해 주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법이 폐지되면 이 협약의 37조, 40조에 위배되는 것이고 이 협약에 동의한 195개국의 비난과 심할 경우 경제 제재까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 다른 청소년들이 누리는 권리를 우리나라 청소년들만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년법을 네, 인론 반대 끝났습니다. 자, 자리에 들어가면 2분 동안 협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찬성팀 질의 반론자 1 나오세요. 시작하십시오. 네, 먼저 소년법이 폐지돼야 할 이유 첫 번째가 교화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교화가 먼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근데 지금 소년법의 취지를 아십니까? 네.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년의 교화입니다. 네, 근데 이런 법이 폐지되고 빠른 교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년법에 지금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소년법은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데 소년의 형량을 낮추기만 급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십니까?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네, 똑같은 사건이어도 지금 어금니 아빠와 딸과 같이 똑같은 사건을 저질렀는데 사실 어금니 아빠와 딸이 같이 저지른 게 범죄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금니 아빠 지금 무기징역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딸은 소년법의 보호를 받아서 지금 무죄로 풀려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 하셨는데 나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다른데 하지만 범죄도 똑같이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둘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 하셨는데 이거는 첫 번째 교화가 필수다와 조금 논리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네, 첫 번째는 소년법이 청소년 교화를 위해 필수적 요소가 아니다. 근데 메사추세츠 교도소의 예를 들면서 그 교도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교화를 받으면서 한 명도 재범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교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소년법 폐지,
그러니까 소년법이 지금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형량을 낮추는 것보다 소년법의 취지가 방금 교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형량을 낮추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무슨 근거로 도대체? 제가 아까 어른이 아빠 그것은 일부 사례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그 법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지. 그게 형량을 낮추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미국 범죄학에서는 이미 로앤더 펄릭스라는 그 범죄학에 의하면 아무리 처벌 강도를 높여도 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이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네, 그럼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소년법으로 인해서 피해자보다는 가해자가 보호받고 있다는 실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하지만 오히려 섣부른 폐지는 이런 이유로 인해 섣부른 폐지는 오히려 둘 다 보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한 후에 피해자 보호법을 더 제정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서 소년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정법원입니다. 혹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소년 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소년법원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법원도 없는 상황인데 소년들을 지켜주는 이런 소년법마저 폐지한다면 소년들은 도대체 누가 보호해줄 것 같습니까? 소년법을 만든 뒤에 소년법을 폐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소년법이 있어야 네, 소년법원이 있어야지 오히려 네, 그 점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래서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분 남았었습니다. 자, 그다음 반대쪽 나오세요. 자, 질의 시작하세요. 소년법의 목적은 청소년부가 사회 구성원으로 나아갈 판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소년법의 목적인데, 하지만 소년법의 재범 방지를 위한 관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 방안이라는 논문에서 형사사법에 있어서 그동안 소년법에 대하여 소년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제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소년법의 개선 교화에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것은 소년법의 목적이 조금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소년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면 그 처벌을 좀 더 강화하고 교화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처벌을 더 강화한다면 앞서 말씀했듯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걸리시는데 이거는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은 18세 미만이 그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지 않게만 하면 됩니다. 형량을 5년이나 10년 정도는 더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까 그리고 지금 청소년이 통제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의 참정권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현재 청소년들에게는 참여권이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이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정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지적, 도덕적, 성격적 발효 상태와 별도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그 신체적, 정신적, 인격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사에서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요? 이 조사에서? 네, 어떤 근거로 청소년이 미성숙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다른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이 낸 2016년 통계에 따르면 미성년범 중 50%가 생활조차 하류층에 속했으나 상류층은 0.8%에
0.8%밖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부모가 없거나 친부모가 아닌 가정에 있는 미성년 범죄자가 68.1%에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이제 청소년들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소년이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통제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통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지금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 환경의 영향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집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성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부여해 준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환경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을 청소년들이 이런 환경 때문에 그게 범죄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를 청소년들에게만 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로 하면 성인 중에서도 환경이 좋지 않은 성인 범죄자에게는 똑같이 감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성인들은 인격적이나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모두 완벽하게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논리죠?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18세 미만만 그렇게 변별 능력과 발육 상태가 통제 능력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그 이상에서는 정신적 능력이 향상돼 있다라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18세 미만이 그렇게 낮다는 게 결국 18세 이상은 완성돼 있다는 걸 뜻하지 않을까요? 그럼 성인은 모든 성인은 완벽하게 인격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한번 드리자면 그러면 10세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아까 같은 조사를 했을 때와 그리고 5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했을 때 그럼 5세 이상의 청소년에서 지금 이 아이들의 정신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5세 이상에서는 정신적 능력이 향상돼 있다라는 결론을 낸다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가 아닙니까? 그거는 그 실험 결과에서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층층까지 모두 그 실험 결과를 내봐야 그 위는 이러했고 저 아래는 이러했다라고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조사서에서는 성인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네요? 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처벌을 강화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들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금 저희는 대한민국의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상황도 다를 뿐더러 다 끝났습니다. 자, 협의 시간 질의 발의를 위한 협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자리 앉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끝났습니다. 지리 반론 2 시작하겠습니다. 찬성팀 나오세요. 안진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아까의 발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는데 찬성 측에서도 미국에서 학위를 따는 프로그램에서 재범률이 0%였다. 그리고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대학 수업을 통해서 재범률 0%를 만든 그런 사례가 있다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소녀법을 폐지를 한 뒤에는 피해자의 보호법을 제정한다고 하셨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 뒤에는 그러면 가해자의 처벌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하신 건가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여기 상대적으로 지금 소년법으로 인해서 받는 처벌에 비해서는 강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이 청소년 범죄를 낮출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나요?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아니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어금니 아빠 사건을 들으셨는데 그때 그 딸이 몇 살입니까? 소년법에 해당되는 나이입니까? 네. 근데 그 딸은 아버지의 환경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딸이 그 소년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소년법이 가해자가 더 보호를 받는 법이라 하셨습니다. 네. 그럼 피해자에게는 위협이 되는 법입니까? 피해자에게 위협이 되진 않지만 지금 소년법과 함께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호법에서는 예산의 약 1.2%밖에 연간 쓰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 지금 이 소년법에 대해서는 무료 변론도 많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는 1.2%밖에 안 쓴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소년법만의 그것이 소년법만의 문제입니까? 다른 법들은 피해자에게 위협을 하지 않도록 모든 게 구축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완벽하게 보호가 됩니까? 아까 미국의 사례 말씀하셨는데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네. 저희도 한국의 사례를 같이 조사했는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청소년 재범률을 50% 감소시킨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한 결과 2015년 강원도 내 북부 지역의 소년 재범률이 11.01%여서 2016년에는 6.81%로 대폭 감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청소년 경찰청에서 통계를 낸 것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은 2008년에 25.8%에서 2011년에 38.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증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도 어느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그런 지역에서는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모든 소년법을 부여받은 모든 소년들에게는 교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해서 그 청소년이 진짜로 교훈을 얻고 이렇게 죄를 반성하는 그런 사례도 드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적인 그런 단점들을 저희가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체계화된 교육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그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지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한 후에 청소년 교화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교육적인 방안으로 대처 방안을 내세운 겁니다. 그럼 그 소년법이 폐지되는 동안에 그 나머지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동안에 그만. 자, 반대팀 나오세요. 저희 찬스 쓰겠습니다. 네, 찬스. 잠깐만. 지금 쓸 거예요, 나중에 쓸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리 앉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성인은 완전 성숙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에 이런 가정불화를 겪은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의
때문일 수도 있는데 형벌을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까? 형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제정을 결론을 내는 것은 판사님이시겠지만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어떤 보복 범죄의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유를 감안을 해가지고 성인이라도 범죄의 형량을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청소년도 똑같이 가정 환경을 고려해서 형량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소년법이 아니라도.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점에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년들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후에 완전히 건축된 시스템이 우리나라의 감옥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목적이 아닌 성인 또한 교화 및 사회 복지를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서 더욱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소년부를 송치해 봉사활동이나 보호 관찰 등으로 보호 처분을 받도록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하루 중에 약 50%가 범죄를 저지른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하루 중에 약 50%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면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 50%라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의 숫자도 50% 미만이긴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렇게 같은 하루 중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청소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가 단순히 환경의 영향이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리가 있지만 환경의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상류층에서도 0.8%가량의 범죄가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류층 0.8%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하류층에서만 범죄를 저지른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하지만 저희가 퍼센트를 따졌을 때 미성년은 75,757명 중에 약 38,173명이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 모두 하류층이었으나 상류층의 미성년범의 경우에는 601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럼 소수의 상류층의 범죄들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퍼센트를 따졌을 때 그것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찬성 측 결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을 위한 협의 시간 2분 드렸습니다.
자, 2분이 끝났습니다. 최종 결론. 찬스. 네, 찬스 1분 드리겠습니다. 찬스 1분 끝났습니다. 찬성팀 최종 결론하세요. 찬성 측 최종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강범죄들이 더욱 잔혹해지고 계획적이고 개혁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은 죄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는다면 반대측에서 말씀하신 듯이 청소년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죄를 낮게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제임스 길리건의 저서에서 말했듯이 소년법이 청소년의 교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라는 점과 범죄자의 강경한 처벌이 중요하다, 또한 소년법으로 인하여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하고 있다 등 여러 사례를 통해 소년법을 폐지하여 강범죄를 실행한 청소년들은 그 죄에 대해 마땅한 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소년법 폐지 후 소년범에게 관심과 선의적인 태도로 가짐으로써 피그말리온 효과와 같이 청소년을 교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그말리온 효과란 칭찬이나 좋은 말을 계속하면 그 대상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효과를 말합니다. 이는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표를 소화함으로써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찬성 측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대팀 나오세요.